박근혜 대통령이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남미 순방길에서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오자마자 이완구 국무총리 사표부터 지금 처리를 해야 할 텐데요. 자, 홍준표 경남지사 지금 핵심 측근이 잠적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까지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재보선 얘기도 마무리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지금 링거를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대통령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몸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순방 기간 동안 편도선이 붓고 열도 나는 데다 몸이 안 좋아서 거의 매일 기내에서 주사와 항생제, 링거를 맞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18일 콜롬비아 동포 간담회 첫 일정이었죠. 기침을 하다가 수행원들이 고산병에 걸려서 다들 고생하는데 나는 고산병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이게 목으로 온 모양이라고 하면서 물 한 컵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 콜롬비아 최대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고산병이 잘 걸리는 곳인데요. 평균 고도가 2,600m에 달하기 때문에 보통 머리가 답답하고 가슴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고산병 통증을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강행군의 감기까지 겹쳐서 더 힘든 순방 일정을 소화한 걸로 보입니다. 예. 고산병도 있고 국내에서 시끌시끌하고 본인 들어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오늘 돌아오시는데 야당에서는 재차 박 대통령 사과를 좀 요구했더라고요. 검찰 수사의 진행 과정 중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사과가 있을 겁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대통령이 사과할 거다 이런 얘기를 여당 대표가 했어요. 네. 그렇다면 청와대 이병기 실장하고 자주 요새 통화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병기 실장과는 거의 매일같이 통화를 할 정도로 그런 사실 현안을 많이 조율을 하고 있고 또 이병기 실장은 바로 지금 순방 나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거의 하루에 한 차례 이상 그 상황 보고를 하고 또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땐 또 수시 보고를 하는 특히 지금 청와대 자체가 순방 기간에는 전체 이른바 CPX 해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박 대통령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대통령이 원래는 내일 월요일 날 이제 대수비라 해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고 모레는 이제 국무회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본래 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부분을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그 일정 자체는 일단 대통령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어떤 국정 구상이나 이 부분 또 총리 후임 인선 문제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빠른 시간 안에 속전속결로 어떤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향후 전국 방안 또 현재 상황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사과에 가까운 어떤 대통령의 책임감을 느끼는 이런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전속결로 정리하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대국민 메시지가 분명히 나오는데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한테 사실 굉장히 미안한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마음을 담은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또는 모레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자, 일단 이완구 총리 문제부터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완구 총리가 지금 이제 사의가 수용이 되면 이제 총리가 아닌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 쭉 봐서는 그래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재보궐선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보통 돈을 들고 가는 게 관례 아닙니까? 박성훈 논설위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태 써라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동료들을 돕는 그런 게 좀 관행처럼 있었던 게 사실인데 송환종 의원도 돈을 좀 들고 갔을 거다. 지금 이런 관측들이 사실 정치권에서는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선거사무실 개소식 같은 경우 하면 가까운 의원들이나 인접지역구 의원,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사실 가서 일종의 서로 품앗이식으로 방문했을 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렇게 봉투를 사실 주는 게 적지 않은 관행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히 그것도 다 후원금으로 원래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안 하는 의원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현장에 많은 얘기인데 성완종 의원도 당연히 그때 방문을 했다면 아마 저렇게 봉투를 들고 갔을 것인데 혹시 이럴 수는 있어요. 정말로 큰 돈을 꼭 저 자리인지 소위 얘기하는 비타 오 땡땡 그게 아닌 어떤 다른 형태로든 만일에 큰 돈을 기부했다면 오히려 저런 자리에는
그냥 홀가분하게 가서 맨손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땡땡이 500입니다. 예. 자, 김태현 변호사. 지금까지 드러난 이완구 총리와 관련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었어요. 운전기사의 증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는데, 요 정황만으로 봤을 때 검찰에서 유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 본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일단 그 성완종 회장과 이완구 총리가 독대했다는 것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비타 500박스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진술만 있을 뿐 거기다가 돈을 넣었는지, 그리고 그 비타 500박스를 이완구 총리가 직접 전달해서 이완구 총리가 가져갔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증언들이나 어떤 진술들이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를 만약에 검찰이 당장 내일 소환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완구 총리가 난 안 받았습니다. 총리님 이거 그럼 비타 500 뭔가요? 박스는 비타 500 있어서 내가 다 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검찰로서는 더 들이댈 카드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비타 500이었고 다 그렇죠. 마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은 이완구 총리를 소환하기 앞서서 그 비타 500박스에 돈이 들어간 걸 봤다는 사람의 진술, 그리고 그 박스를 최소한 그 선거 사무에 가서 놓고 나왔다는 사람의 진술이 있어야 그나마 이완구 총리를 조금 압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완구 총리의 소환은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완구 총리를 그러니까 설사 기소한다 하더라도 유죄에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예. 여인성, 예. 그 현재 지금 그 나온 진술은 그 성완종 회장의 운전기사가 차에 그 박스가 실려 있는 걸 봤다. 네. 그 다음에 그 금모 씨 그 수행비서가 그것을 들고서 가서 두 분이 만나는데 갖다 놓고 나왔다. 요거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지금 추가적인 예를 들어 압수수색 자료나 추가적인 관련 그 성 회장 쪽 사람들에 대한 그 추가 참고인 조사 등 이걸 통해서 만일에 돈을 실제로 3천만 원을 해서 그 박스에 담았다라는 진술이 확보되고, 자 그러면 돈을 찾아서 그 용도로 전달할 용도로 그 박스에 넣었고, 그 박스가 이 사람 아까 그 기사가 받고 그 비서의 손을 통해서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까지가 일단 그림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대면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증인들이 많이 만났다는 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가 되면 아마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현재 운전기사와 수행비서의 그 진술만 갖고 이 총리를 불러서 추궁할 수가 있을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비타 500 박스에다가 돈을 담았다라는 증언, 예를 들어 성완종 회장의 측근들 중에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별도의 장부가 있다든지, 이런 새로운 증언이 좀 있어야 이완구 총리의 유죄 입증이 가능할 거다, 검찰에서. 그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조금 어려운 건 이게 돈이 작아요. 그러니까 돈이 억대가 되면 그 전에 뭐 돈을 출금한 기록이라든지 현금화시킨 기록들을 어떤 정황을 찾아서 맞출 수 있을 텐데, 3천만 원의 돈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전날이나 당일날 돈을 인출할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자의 진술이 꼭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3천만 원 자체가 작은 돈은 아닐 텐데, 이런 뇌물 사건에서 다룰 때 조금 작은 그런 정도다. 이렇게 5만 원짜리 때문에 부피로 해서 크지 않다는 거지, 액수가 꼭 작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인선 기자. 지금 제일 1순위로 소환될 사람, 이렇게 지금 지목되고 있는 분이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일 텐데, 지금 뭐 이번 주 중에 소환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실제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돈 전달책으로 알려졌던 윤모 전 부사장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소환 조사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맨인 윤모 부사장의 이 진술을 확보하고 나면 아무래도 홍준표 지사는 다음 주 후반쯤 소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정아 기자. 네. 자, 지금까지는 홍준표 지사가 돈 전달자를 회유하려고 했다. 홍준표 지사 측근이, 그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다. 이러기 때문에 소환이 이루어진다면 뭐 수사 진행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채널A가 새로 보도한 사실에 따르면 이 회유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회유에 나오는 내가 다 덮어씌우겠다라는 A 보좌관이 이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주변 측근들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 조사가 이제 이루어질 상황에서 잠적을 한 상태에서 홍 지사와 이제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A 씨가 지금 또 하나의 핵심이 되는 게, 의원회관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홍준표 지사, 그리고 돈을 전달한 윤 씨, 그리고 이 세 번째
지금 잠적한 이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이런 심각한 그렇군요. 상황인 겁니다. 예. 자, 이 측근, 홍준표 지사의 측근, 저도 사실 예전에 통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워낙 측근이고 항상 같이 다니는 분인데 지금 잠적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떤 상황인지 의아해하고 검찰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소재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던데요. 자, 이 지금 정청래 의원이 또 뭘 올렸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도소도 선별급식하자. 교도소는 징역 살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홍준표 지사 논리대로라면 돈 있는 사람에게까지 굳이 무상급식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진까지, 방송화면 사진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 사진에 보면은 경상남도에서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김태현 변호사. 예. 패러디를 한 거죠, 일종의. 예. 참 정청래 의원 참 재기가 넘친다고 그래야 될까요? 참 표현 자체가 참 대단합니다. 이게 결국 이제 홍준표 지사가 뇌물 이게 1억 받으면 정치장법 위반이고 그럼 당신 구속될 거다. 근데 당신이 항상 무상급식 안 하고 선별급식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교도소는 밥을 공짜로 주는 곳이니까 너는 돈이 많으니 돈 내고 밥 먹어라. 교도소 가서 공짜로 밥 먹지 말아라. 라는 이런 홍준표 지사에 대한 어떤 비난과 조소와 조롱이 담긴 글인데 글쎄, 홍준표 지사 저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까는 참 저도 좀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홍준표 지사가 지금 돌아가는 판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불리한 상태이고 막다른 골목에 이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의 저런 독설적인 트위터를 보고 네티즌들이 사실 그렇게 정청래 의원이 이제까지 했던 표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저 표현에 대해서만큼은 네티즌들이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웃어 넘기는 걸 보면 여론도 좀 홍준표 지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예. 자, 홍준표 지사 진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들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수사 상황을 체크하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돈 전달자를 회유하려 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아직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건가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저런 지적이 가능은 하죠. 당연히 저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으실 수 있을 건데 일단 검찰 수사 의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한에 의해서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떤 정권 핵심 실세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정권의 압력이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완구 총리 이미 어떻게 속된 말로만 버려진 카드입니다. 이미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서 버린 카드죠. 홍준표 지사 친박 핵심이 아닙니다. 정권 실세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검찰은 아무런 정치적 부담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람에게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른 메모에 있는 8명이라든지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야권 인사에 대한 어떤 수사는 더욱더 힘들거든요. 아무런 단서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본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문제는 압수수색인데 아마 이것은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돈이 박스에 들어갔다는 진술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 가서 뭘 가져와야 되느냐 그런 어떤 현실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윤 부사장한테까지 돈이 간 거 맞고 윤 부사장이 의원회관 707호에서 돈을 줬느냐 마느냐 여기가 갈리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홍준표 지사가 707호에 없습니다. 경남도지사 관저에 가 있거든요. 당시에 홍준표 지사가 어떤 그런 돈을 받은 자료들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파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과연 여기를 홍준표 지사 집이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했을 때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사가 한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압수수색에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 아마 아까 여인성 기자도 얘기했듯이 윤 부사장 소환 조사한 다음에 이번 주 후반에는 아마 홍준표 지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수사 상황은 거기까지 점검을 해보겠고요. 자, 이제 재보선이 4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 마지막 주말입니다. 자, 여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표들의 움직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의
그 수첩 인사가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물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엄하게 책임을 물어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자, 이제 3일 남았는데 4가지 변수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광주, 서울. 자, 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의 사진이 있는데 광주에서 과연 친노를 심판할 건지, 그래서 천정배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조영택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그게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서울 관악구 을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야권 후보가 둘로 갈라져 있는데 정동영 후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과연 한쪽으로 표가 어느 쪽으로 쏠릴지, 그게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이건 지금까지는 여론조사를 보면 네. 두 후보, 야권 후보가 비슷한 지금 흐름을 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한쪽으로 쏠린다면 어느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까? 정말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네. 그 정동영 후보가 당초보다 어쨌든 그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팽팽하게 더 약진을 해서 네. 현재 정태우 후보와 새정치연합 정태우 후보와 거의 그 비슷한 아주 상황인데요. 이 상황으로 만일에 끝까지 가면 그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막판에 어쨌든 그래도 조직력 이 풀 가동되면 당 쪽으로 쏠리지 않겠는가. 당 쪽으로. 네, 그렇게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쏠릴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은 성남 중원구인데, 자, 여기는 김미희 전 의원이 사퇴할지 안 할지. 자, 이게 지금 관심사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사퇴 여부가 표심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변수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인천 서강화을인데, 자, 안상수 전 시장 거물론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토박이론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는데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아주 예측이 어렵죠. 그 전통적으로 여당이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에 보면은 그 토박이론, 그야말로 이쪽에서 세 번째 출마 삼수를 하고 있는 그 신동근 후보, 새정치연합 후보에 대한 동정론, 여기에다가 또 부인이 강화도 태생이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어서 새누리당이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네. 자, 4가지 변수들 저희가 지역별로 하나씩 핵심적으로 된 거 아주 짧게 짚어봤습니다. 자.